메이저리그 얘기를 좀 더 해드려야 되는데 네네. 참 가슴 찡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픈.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기사를 보고 예. 정말 눈물이 좀 찔끔 났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해드리면 그 한 선수나 뭐 친한 선수 아니면 관심 있는 선수 이런 선수들 기사 저희가 많이 쓰고 많이 보도해드리고 뭐 메이저나 주요 관계 상관없이 나하고 친한 사람이거나 내가 따로 분석을 하신 사람들 선수들 많이 보도해드리잖아요. 스포츠 스타들. 예. 뭐 대형급 스타들도 물론 있지만 예. 저희가 이제 아는 선수들 나름대로 취재한 선수들 많이 보도해드리잖아요. 예전에 제가 다저스에서 뛰던 앤드류 톨스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앤드류 톨스. 예. 2012년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템파베이 레이스에 지명이 됐습니다. 템파베이. 예. 그리고 그때 템파베이에서 뛰면서 정신불안 뭐 이런 것들을 호소하면서 나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방출을 해달라고 해요. 가서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다. 본인이 본인의 심각성을 알고 네. 먼저. 예. 근데 선수가 기량이 아주 출중해요. 잘해요. 예. 야구 잘해요. 그래서 템파베이 팀에서 방출을 해주고 따로 정신과 치료를 이제 1년 정도 넘게 받았어요. 그때마다 항상 그 앤드류 톨스를 그때 신인 드래프트에서 뽑았던 사람이 템파베이 그때 단장이었던 앤드류 프리드먼이에요. 지금 다저스로 왔죠. 예. 앤드류 프리드먼 단장이 계속 위로했고 계속 정신과 치료 잘 받고 있니라고 계속 전화하고 그랬어요. 저는 프리드먼 그 사장이 좀 이렇게 얄미운데 인간미가 있네요. 있어요. 예. 그리고 이 프리드먼 단장이 다저스로 왔죠. 다저스로 왔을 때 앤드류 프리드먼이 다저스 단장 사장으로 왔을 때 이때 앤드류 톨스가 뭘 하고 있었냐면 대형 마켓에서 냉동 창고 지게차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메이저리그의 프로야구 선수가. 네. 냉동 창고 지게차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뭐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나이가 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나이가 23. 네. 그때 이제 그 지게차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지게차 운전하고 냉동 창고로 막 생선 박스 쫙 실어갖고 냉동 창고로 딱 들어가서 생선 창고에서 생선 박스 내려놓으려고 할 때 거기 서 있던 사람이 앤드류 프리드먼. 그 소식을 듣고 갔네요. 네. 가자. 어디로? 다저스로 데려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프리드먼이 다저스 사장하고 있을 때. 네. 그래서 이 앤드류 톨스가 지게차 운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손을 잡고 가서 냉동 창고에서 일하고 있던 앤드류 톨스를 데리고 다저스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다저스에서 이제 재활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량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타고난 그 기량이 있어서 그 대학교에서 그 3라운드 픽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잘한 선수예요. 잘한 선수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앤드류 프리드먼이 톨스 데리고 와서 2015년에 데리고 와서 다저스에서 마이너리그에서 다시 재활하고 훈련하고 2016년에 다저스에 데뷔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저스 외야 좌익수 책임져줬잖아요. 그러니까 앤드류 톨스 그때 기량도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때 정규 시즌 때 2할 후반 때 2할 8푼 이 정도 타율 기록하면서 됐다. 다저스의 좌익수는 이제 해결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플레이오프에 딱 들어갔는데 플레이오프에서 3할 7푼까지 치잖아요. 됐다. 대단했죠. 앤드류 톨스가 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외야 좌익수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때 당시 앤드류 톨스 나이가 23이니까 향후 10년 이상은 우리는 간다. 막 이런 장밋빛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랬었죠. 2017년에 십자인대가 끊어졌습니다. 결정적이었죠. 예. 그 수비하다가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당했고 재활 등을 하다가 작년에 결국 방출됐어요. 작년에 2019년도에 방출됐어요. 재활하고 막 이렇게 밀어주고 그랬는데 다시 정신적인 문제가 다시 도지면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방출했어요. 방출했는데 오늘 아침에 마이애미에서 한 노숙자가 체포됐는데 그게 톨스예요. 마이애미? 네. 마이애미 어디서? 마이애미 공항 근처에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오늘 아침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어요. 네.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있던 한 노숙자에게 경찰이 아저씨 여기서 있으면 안 돼요 라고 지금 몇 주째 경고를 했대요. 얼른 자리를 비키세요. 공항 옆이라 위험해요. 계속 했는데 결국 안 비키니까 수일간 경고에도 자리를 뜨지 않자 오늘 체포하고 경찰서 데려가서 신원조회를 해봤더니 앤드류 톨스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 공항에 왜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불안 증세 있다라고 제가 보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를 고치지 못한 것 같은데 이 공항 근처에서 노숙한 걸 보면 다시 다저스로 오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뭐 특출난 선수들 다시 야구를 하고 싶어서 공항 근처에서 그러면 꾸준한 치료가 병행이 돼야 될 텐데. 이거 좀
그 부상이 부상이 가장 이 발목을 잡았던 것 같은데 이 정신적인 불안 증세 잘 하고 좀 앤드류 톨스 올해 나이 28이에요. 30이 안 넘었네요. 28이에요. 그럼 이제 한 1년, 2년 정도 재활 잘하고 하면 아직 충분히 다시 야구할 수 있는 그런 나이거든요. 네. 그리고 앤드류 톨스 기량은 저희가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잠재력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랬었죠. 이 정신적인 이 정신 불안 증세 이런 거 잘 마무리를 했으면 먼저 치료를 잘 치료를 좀 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앤드류 톨스 다저스 와서 프리드만이 또 연봉도 심심치 않게 줬어요. 잘. 물론 최저 연봉인데 최저 연봉보다 조금 더 주긴 했는데 본인이 또 PK에 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노숙자로까지 전락을 했다는 거 보면 이 돈도 다 사기당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야구인들이 이런 선수들은 좀 보살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네. 빨리 좀 이렇게 치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한국 프로야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한국 프로야구 기사를 접하셨거나 보신 분들 중에서 깜짝 놀란 그런 장면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SK의 영경엽 감독이 덕아웃에서 그냥 쓰러지는.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물론 저희는 하이라이트만 보긴 했는데 성적 부진 이런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염경엽 감독이 지금 SK 감독인데 SK가 지난해 우승팀이에요. 우승팀인데 지금 올 시즌 볼까요? 올 시즌 보면 14승 32패 한화에 이어서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지난해 우승팀이 꼴찌에서 두 번째. 이거 성적 부진 질타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렇겠죠. 그래서 지난 25일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직도 안정을 찾아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입원 중이에요. 추가 정밀 조사가 이번 주말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얼른 이런 성적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야구가 내 맘대로 됩니까? 그래서 좀 얼른 일어나시기 쾌차하시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며칠 전서부터 전조 증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손이 막 손이 막 떨리고 경기 도중에 그런 스트레스가. 왜냐면 염경엽 감독 술 담배 안 해요. 술 담배 안 하는 걸로 유명하는데 근데 또 염경엽 감독이 쇼핑 광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SK 팀이 이제 미국으로 그 전에든 다른 팀에 있을 때도 미국으로 이제 전지훈련 오잖아요. 미국으로 오면 무조건 팜스프링은 무조건 가야 돼요. 아울렛. 무조건 염경엽 감독 무조건이에요. 팜스프링은 무조건 들렸다가. 이게 애리조나에서 이 SK가 스프링 캠프를 하잖아요.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장에서 팜스프링까지 운전하면 한 대여섯 시간 운전하고 와야 돼요. 들렀다 갑니다. 진짜로. 거기서 뭐를 사시나? 보통 한 5,000불씩 쇼핑하고. 그리고 남들은 이제 술 먹고 이런데 스트레스 풀잖아요. 염경엽 감독은 쇼핑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대요. 그러면은 집에서 인터넷 쇼핑을 상당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해외 직구 이런 그럴 것도.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아. 어디서 5,000불어치 술 먹고 다니는 것보다. 5,000불어치 술은 또 이제 어떤 술입니까? 그렇게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쇼핑해서 남기는 게 자기 것만 하겠어요. 그렇죠. 애들 것도 사고, 와이프 것도 사고, 동료들 것도 사고 그러겠지.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빨리 쾌차하기를 바라봅니다. 두산의 지금 두산 감독도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다. 유중일 감독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다. 왜냐면은 그 자리가 엄청난 스트레스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프로야구 감독 있잖아요. 전 세계 희귀 직종 중에 하나가 프로야구 감독이에요. 그렇겠죠. 또 야구팀 있는 나라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프로야구 감독하려고 밑에서 로비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정도 스트레스 이겨내야지 감독 자리가 그냥 놀고 먹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스트레스도 이해해줘라 이렇게 계속 후속 기사 나오고 기자들하고 인터뷰하고 그러는데 그거 이길지 못할 거면 감독하면 안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봉도 많이 받잖아요. 많이 받습니까? 많이 받아요. 염경엽 감독 이 SK 맡으면서 올 초에 26억 원인가 받았어요. 그래요? 26억 원? 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희귀 직종이고 스트레스 받는 자리인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갔으면 책임감 있게 우리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힘들어요 이런 소리 하는 자리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은 빨리 쾌차하기를 바라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프로야구에서 대기록이 오늘 새벽에 일어날 뻔했다가 요 선수 안타 친 선수 상당히 믿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대기록이 2개 세워질 뻔했는데 무산됐는데 일단 LG 트윈스의 정창환 투수가 오늘 선발로 나서서 지금 분위기 안 좋은 SK 지금 연경엽 감독 얘기했잖아요. 이 SK를 상대로 9회 1사까지 9회 원아웃까지 노히트 노런
노히트 노런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SK의 김경호 선수가 9회 원아웃 이후에 안타를 때려서 대기록이 무산되긴 했습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김경호. 김경호 똑같은 김경호 선수. 그렇습니다. 예. 정말 슬플 뻔했어요. 지금 SK 지금 감독도 쓰러진 마당에 예. 노히트 노런 희생팀 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의 그 선발 투수 에릭 요키시라는 선수가 있어요. 요키시. 네. 오늘 7회 투아웃까지 퍼펙트 게임 하다가 7회 투아웃 이후에 기아의 프리스턴 터커에게 2루타 맞고 무산됐는데, 이 퍼펙트 게임이 왜 이렇게 화제가 됐었냐면 한국 프로야구 사상 퍼펙트 게임, 그러니까 딱 27명 타자만 상대한 퍼펙트 게임은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거를 외국인 투수가 오늘 할 뻔했습니다. 네, 근데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할 뻔했는데 그게 7회 투아웃에 무산이 되긴 했습니다. 네. 뭐 조금 8회는 넘겼어야 뭐 얘기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왜냐면 한국 프로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도 이슈가 되겠네요. 네,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이 사실 그 이슈 하게 되면은 이 강정호 선수가 과연 사과는 했다는 말이에요. 사과했어요. 사과를 했어요. 뛰고 싶습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제 키움 구단의 선택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키움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팬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난리 났죠.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냐. 맞아요. 그냥 넙죽 사과하면 될 일이냐. 사과 이제부터 안 먹어. 뭐 이런 얘기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강정호 선수가 이제 일단 그 1년 징계를 받은 다음에 앞으로 연봉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년 연봉만 사회 하는 그게 몇 년 할 건지, 뭐 연봉의 일부를 할 건지, 뭐 연봉을 다 할 건지, 이건 뭐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는데, 아무튼 연봉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 말하고 지난주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물론 뭐 잘못했다라고 뭐 수차례 얘기했어요. 수차례 얘기한 다음에 유소년 야구에 힘쓰겠다. 유소년 야구 발전에 힘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유소년, 자라나는 청소년 애들한테 음주운전 운전으로 3번이나 걸린 네가 왜 거기 가서 주제를 잘못 잡은 거예요. 옛날에 그 키움의 어떤 선수가 음주운전 걸려가지고 어떤 기자가 그거를 좀 보도를 했나 봐요. 네네. 근데 그걸 딱 해서 그 다음에 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키움 취재를 하러 갔는데 키움의 몇몇의 선수들이 이 기자 라커룸에서 항의하고 막 했었대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또 강정호였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안 맞는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맞죠. 아니냐. 맞아요. 이런 그 비난도 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반대 여론이 더 커요. 그러니까 사과 기자회견을 할 때 누군가 주제를 정해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고 야구 팬들에게 정말 진실된 사과하는 모습을 전해주자. 그러면 유소년 야구에 힘쓰겠다고 얘기하자. 누가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안 되잖아요. 잘못했다고 10분 20분 기자회견 하는데 그렇게만 얘기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주제를 잘못 잡았죠. 자, 키움 구장도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키움에서는 결정을 해야 돼요.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키위가 지금 어제까지 키위요? 죄송합니다. 과일 이번 주말에 마켓 저희 보십니까? 키위요? 한번 가볼까요? 키위가 하나요. 오늘 보니까 1불 29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키위가 변비에 그렇게 좋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여성분들 변비 계신 분들 근데 참고하시고. 키위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비싸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렇게 옛날에 한 박스에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았었는데. 저는 이제 몇 년째 계속 가격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아닌가? 저는 집에서 키위는 못 건드립니다. 네, 저한테 안 돌아옵니다. 비싼 과일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키위가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좋다고 하잖아요. 예. 연육작용도 좋고 고기에 넣으시는 분들도 많고. 너무 오래 놔두면 고기 다 물러 털어집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이제 공은 키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키움이 방출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내보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내보내줄 것이냐, 아니면 비난을 감수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왜냐하면 강정호 선수가 오면 팀의 이렇게 타격이나 이런 거는 도움이 많이 되긴 돼요. 박병호 선수 지금 살아났고, 그리고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리그 2위로 치고 올라갔거든요. 키움이 여름에 상당히 강해지더라고요. 잘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시카고 컵스 주전 유격수였던 에디슨 러셀이 이제 7월 말에 합류를 합니다. 그러면 키움의 인기도 인기고, 그리고 주목도 주목이고, 그리고 성적도 급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팀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이제 모든 이들이 지금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맞네요. 오늘도 지금 2위로 올라서 있는 상태입니다. 2위로 올라섰어요? 네. NC 1위, 2위 키움, 3위 두산, 4위 LG 이런 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재원 선수는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변비가 있습니까? 아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프로야구가 지금 현재 한국 프로, 이거 지금 다른 리그들도 참고를 해야 돼요.
한국 프로야구 무관중 경기 진행되면서 선수들 집중도가 크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1일이었어요. 21일에 두산하고 LG하고 경기, 뭐 두산 LG 경기는 뭐 굉장히 주목을 많이 ESPN에서도 주목하는 경기잖아요. 예. 두산 LG 서울 라이벌. 예. 그런데 두산이 LG와 경기 21일 날 두산이 LG와 경기하다가 5회 딱 찬스가 왔어요. 야, 우리 대타 오재원이 내보내겠습니다. 심판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오재원 대타로 나가. 오재원. 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재원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야, 더가세 없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김태형 감독이 야, 재원이 어디 갔어? 방금 여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막 친구들 그 옆에 있던 동료 선수들이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사회적 거리 때문에 저희도 잘 몰라요. 예.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3분이 지나간 거야. 음. 그럼 상대팀 LG에서 얼마나 열받아요? 상대 투수는 어깨 씻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3분이 지나갔고 그때 오재원 선수가 부랴부랴 나타나서 저 나가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배트 들고 부랴부랴 타석에 서서 삼진당하고 들어왔어요. 화장실 갔다 왔다는. 화장실 갔다 왔다. 근데 이 3분 동안 LG에서 항의 빗발쳤고 말씀하신 대로 그 투수 어깨 식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수 교체하는 상황에서 연습 투구를 해야 되는 뭐 이렇게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화장실 갔다 왔는데요. 경기하는 도중에. 네, 경기는 도중에. 여기 라스베가스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예. 그래서 김태형 감독이 야 얘들아. 오재원 선수는 좀 쌈딱 스타일 아니에요? 그 코수염 이렇게 있는. 예, 그러니까요. 예, 뭐 약간 열받으면 바로 예. 이용규 선수랑 약간 비슷하게 생긴 그 선수인데 그러면서 야 지금 아무리 무관중이고 중계도 없고 그래도 집중 좀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관중 경기에 이 선수들 집중도가 뚝 떨어진 게 그러니까 내가 라인업에 없으면 선수들이 더가웃에서 보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화장실도 가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막 떨어져 있으니까 혹시 집에 갔다 오는 건 아닙니까? 집에 갔다 오기에는 경기가 끝나지 않을까요? 예. 네.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네요. 무관중 경기일 때 선수들이 이걸 어떻게 선수들 스스로 마음가짐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프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리 무관중이어도 프로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점은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데 오재원 선수 같은 경우는 팀에서 대선배격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팀 리더격인데 화장실은 빨리빨리 중요합니다. 우리 학창 시절 때 그냥 거의 잠자러 거기 갔지 않습니까? 예.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한국 야구는 그렇고. 네. NBA가 이제 개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NBA 정규 시즌이 이제 7월 30일 유타 재즈와 뉴올리언즈 펠리컨스의 대결로 시작을 한다라고. 7월 그 마지막 목요일이네요. 목요일입니다. 예. 네. 이 경기에 이어서 이제 바로 빅매치 이어지죠. 스테이플 센터 레이커스와 클리퍼스 경기가 이제 바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두 팀은 어디서? 스테이플 센터. 스테이플 센터에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죠. 저희 이제 NBA 소개해드리면서 월트 디즈니 월드 리조트에서 한다라고 저희가 소개해드렸죠. 예.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월트 디즈니의 월드 리조트에서 이제 팀들 모여서 경기를 합니다. 예. 네, 그래서 플로리다 올랜도 이제 월트 리조트라는 곳에 사는데 여기가 그 농구장이 그 프로 농구 국제 경기를 할 정도 수준의 경기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예. 팀당 8경기씩 하고요. 그리고 정규 시즌 이제 순위를 정하고 동부, 서부 각각 상위 8개 팀, 16개 팀이 이제 플레이오프 이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8월 17일 날 이제 플레이오프 진행되는 그런 일정이에요. 예. 네. 여전히 레이커스가 우승 후보인데 지금 레이커스가 변수가 생겼어요. 어떤 변수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드와이트 하워드하고 데니 그린이 이번 시즌에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NBA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선수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계속 나와요. NBA도 선수들 중에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NBA 지금 훈련 시작했단 말입니다. 예. 훈련을 시작한 상황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가격리를 했는데 이 선수하고 또 마주쳤거나 같이 연습했거나
그럼 또 검사를 받아야죠. 검사 다 받아야 되고 그 NBA는 농구가 크잖아요. 예. 누가 만졌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공 만진 사람들도 다 검사를 해야 되고 그러는 상황인데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걱정이네요. 네, 그리고 레이커스의 에이브리 브래들리 흑인의 인권은 소중하다. 이 운동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시즌에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일단 인권 운동 먼저. 네, 인권 운동 예.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인권 운동도 인권 운동이고 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호흡기 질환을 지금 앓고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센시티브하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이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한테 아주 치명적이라고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래들리도 이번 시즌은 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안 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뭐 수긍이 가네요. 네, 그래서 레이커스에서는 벌써 뒤에 그 르브론 제임스와 뒤를 받쳐줘 앤서니 데이비스랑 그 뒤를 받쳐줘야 될 선수들 드와이트 하워드, 데니 그린 그리고 이 에이브리 브래들리 세 명이 이번에 시즌에 같이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우승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러면은 그 저기 르브론 제임스가 좀 머쓱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해졌죠. 그래서 예. 지금 결국 레이커스가 현재 놀고 있는 얼마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LA 그 시위할 때 자신의 차를 부순 시위대 한 명을 붙잡아서 막 흠신두들겨 패줬다라고 했던 그 NBA 악동 예. J.R. 스미스 예. 지금 놀고 있거든요. 어. 그 레이커스가 J.R. 스미스와 지금 접촉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요? J.R. 스미스도 괜찮은 게 클리블랜드에서 르브론 제임스하고 한솥밥을 먹었었어요. 그랬었죠. 우승도 같이 했었고 예.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 말은 잘 듣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으니까 J.R. 스미스하고 지금 레이커스가 접촉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 명이나 빠진 상황에서 J.R. 스미스 그냥 레이커스에서 올 시즌 뛸 것 같아요. 네. 레이커스 우승이 과연 시나리오대로 진행될지 변수인데 지금 클리퍼스는 전력 탄탄하잖아요. 그렇죠. 클리퍼스 과연 레이커스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그리고 클리퍼스 지금 LA 지역 돌아다니다 보면 광고판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그 두 선수가 딱 두 선수도 있고 예. 5선수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 저는 그 BLM 광고판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예. 광고판을 굉장히 멋있게 잘 만들어놨어요. 예. 그래서 클리퍼스가 온다 뭐 이런 광고판 사실 멋있게 클리퍼스 구단 입장에서는 올 시즌 아니면 내년 시즌 뭐 그 다음 시즌을 바라보고 지금 팀워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승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찬스가 있을 것 같아요. 클리퍼스도 지금 우승하기 위해서 선수들 저 대형급 선수를 영입한 거 아니에요. 예. 폴 조지랑 카와이 레너드랑. 예. 이게 이제 앞으로 좀 클리퍼스 경기도 좀 지켜볼 필요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NBA 시즌 재개 발표한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자가 지금 크게 늘고 있어요. 지금 일단 알려진 것만으로도 인디애나의 말컴 브러덕, 세크라멘토의 자바리 파커 양성 판정 받았고요. 덴버의 니콜라 요키치 그리고 피닉스 선즈의 선수들도 확진 판정 받았는데 이 니콜라 요키치 덴버에 있는 세르비아 선수예요. 예. 세르비아에 있거든요. 예. 세르비아의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그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조코비치예요. 지금 그 조코비치 이름 바뀌었어요. 노박 조코로나비치로. 예? 조코로나비치로 바뀌었어요. 조코라비치.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자선 경기 뭐 했다가 그냥 완전히 확진자 나고 난리 났지 같이 않습니까? 만난 사람 지금 다 확진자고 코치 예. 조코비치 얘기는 잠시 뒤에. 와이프까지. 네, 와이프까지 전부 다 잠시 후에. 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NBA도 확진자가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NBA는 특히 야구랑 다르잖아요. 선수들 몸싸움 그냥 거의 맞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NBA를 재개하는 게 과연 맞느냐. 뭐 이런 논란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꾸 양성 판정들이 나오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레이커스에서 한 경기를 뛰었어요. 한 경기를 뛰었는데 양성자랑 만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어. 그럼 르브론 제임스 2주간 자가격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시즌 끝납니까? 시즌 끝이에요. 6경기 한다니까요. 시즌 참. 끝이에요. 그럼 플레이오프 지금, 때 와야 되는데. 메이저리그 프로야구도 그렇고 NBA 프로농구도 그렇고 7월 말 정도에 지금 이제 개막 시즌을 이제 오픈한다. 이렇게 발표는 했는데 요것도 또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퀘스천 마크도 퀘스천 마크인데 대형급 선수 팀을 대표하는 간판 선수들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2주 3주 격리 자가격리하고 경기 못 나온다? 이렇게 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해만 이렇게 끝난다? 이런 확신도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은퇴 소식입니다. 사실 이 토론토의 공룡, 그 에어 토론토, 빈스 카터가 은퇴를 결국은 하네요. 이게 지난주에, 그냥 오늘 아침에 제가 앤드류 톨스 얘기 듣고 짠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빈스 카터 얘기 듣고도 제가 어제 굉장히 짠했습니다. 예. 빈스 카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자신의 팟캐스트를 통해서 결국 은퇴를 선언했는데 1998년도에 NBA 데뷔했어요. 이때 예. 정말 센세이션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토론토 제2의 마이클 조단.
바로 그랬었습니다. 예. 토론토 랩터스에서 데뷔해서 에어 토론토라고 불리면서 뭐 덩크슛 하면은 이 빈스 카터 덩크슛 화제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옛날에 그 올림픽에 나가서 상대 선수 키를 뛰어넘어서 하는 덩크슛이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그때 예. 이제 빈스 카터 욕을 많이 먹었죠. 아, 너무 무리하다. 상대 선수가 얼마나 굴욕감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요. 키를 이렇게 뛰어. 너는 나에게 굴욕감을 줬어. 예? 이게 만약- 김영철 씨가 영화에서 했던 거. 그렇습니다. 예. 이게 목마타기 하는 것처럼 선수 서 있는 선수를 이렇게 뛰어넘어서 덩크슛을 했는데 예. 아이 그것까지 너무했다. 어차피 크게 이기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미국 대표팀이 우승 후보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지 않느냐. 예. 그래서 그때 빈스 카터가 굉장히 욕을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예. 이래더라 아무튼 덩크슛 하면 빈스 카터였습니다. 네. 이 빈스 카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덩크슛이 점점 떨어지고 이제 점프력이 안 되잖아요. 그 발목 수술하고 무릎 수술한 게 컸어요. 무릎 수술이 상당히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치명적이었죠. 예. 예, 그렇게 되면서 덩크슛에서는 한 발 물러났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노련한 경기 운영, 외곽슛, 정말 연습 많이 했다 그래요. 예. 그랬던 빈스 카터가 22년 동안의 프로 생활을 접었습니다. 물론 토론토 랩터스에 대비해서 여러 팀 돌아다녔어요. 그랬었죠. 여러 팀 돌아다니고 이번 시즌에 몸담고 있던 팀이 애틀란타 혹스였는데 애틀란타가 성적이 좋지 않아서 이번에 NBA 재개하는 팀에 합류를 못했어요. 22개 팀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합류를 못해요. 그래서 미리 그냥 은퇴를 했습니다. 예. 마지막 던진 슛이 3점 슛이었는데 그 3점 성공하고 그게 마지막 슛 시도가 성공한 3점 슛 그 마지막 슛 시도가 됐어요. 네. 예. 그렇게 했는데 NBA에서 22시즌 코비 브라이언트가 20시즌 뛰었었잖아요. 예. NBA에서 22시즌을 뛴 선수는 빈스 카터 유일합니다. 22년을 뛰었네요. 22년. 대단합니다. 1998년도에 데뷔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보십시오. 1990년대 NBA 했어요. 예. 2000년대도 NBA 뛰었어요. 2010년도에도 NBA 뛰었어요. 그리고 올해 2020년까지. 그 데칸트라고 그러잖아요. 데케이드라고 그래요. 디케이드. 10년 단위로 디케이드라고 하는데 4개 디케이드를 뛴 유일한 선수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자, 빈스 카터가 이제 이 농구 인생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제2의 과연 어떤 인생을 펼칠지 팬의 입장으로서 한번 기다려집니다. 빈스 카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3학년 때 NBA를 데뷔를 했는데 NBA 신인 드래프트 참가하기 전에 빈스 카터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셨대요. 지금 3학년인데 네가 과연 NBA를 왜 지금 가려고 그러냐. 기억납니다. 어머니 NBA 가고 지금 찬스인 것 같다. NBA 대학 갔다 와서 졸업장은 따야 될 거 아니니? 네. 예. 그래서 결국 이거 화제가 됐었어요. NBA 하면서 졸업장 땄어요. 이렇게 무서운 어머니 밑에서 자란 선수가 지금 빈스 카터 또 한 명 꼽히고 예. 샤키로닐. 샤키로닐. 그 등장. 예. 엄마 딸랑딸랑. 예. 그 놀라신 분들 많으실걸요. 샤키로닐 박사 학위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학 박사예요. 교육학과 박사. 그런 상당히 귀염성이 있는. 네, 언어 교육 이쪽 박사인데 그런 분이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주장하고 돌아다니다가 장난이었어요. 뭐 예.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엔터테이너적인 그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음악도 많이 하고. 예. 춤도 많이 추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 축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리버풀이 드디어 30년 만에 왕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리버풀 리그 우승할 때 스티븐 제라드 막 눈물 흘리고 그러는 모습도 나오고 그랬는데 스티븐 제라드가 막 자 이제 리버풀 팬들 드디어 이제 저희가 파티를 합시다. 막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리버풀 팬들이 축하 파티 하다가 오늘 새벽에 경찰에 의해서 자진 해산이 됐어요. 근데 오늘 새벽이에요. 우승을 확정지은 게 그저께예요. 이틀 동안 리버풀 시내에서 파티하다가 계속했죠. 계속했어요. 뭐 유네스코 관련 뭐 건물에도 불이 나고 막 그랬다고 그러던데. 근데 이건 좀 너무 좀 했죠. 예. 네, 이 사람들도 선을 항상 넘어가요. 보면 리버풀에서 인종차별 발언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곳 중에 하나인데 그도 그럴 것이 30년 동안 우승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오늘 드디어 이번 시즌에 우승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7경기를 남겨놓고 우승을 확정진 거죠? 최대 그게 보통 한 5경기가 최대였대요. 최대 예. 5경기를 남겨놓고 우승을 확정지은 게 최다 많이 남겨둔 경기였는데 7경기 남겨놓고 예. 우승을 확정지었어요. 그냥 경기하지도 않고 첼시가 맨시티 잡아주는 바람에 이제 우승을 확정지은 거잖아요. 리버풀 시내에서 이틀 밤새 You Will Never Walk Alone 이 노래가 리버풀의 응원곡이에요. 예. 막 빠른 노래도 아니에요 사실. You Will Never Walk Alone 이 노래 막 밤새 리버풀 시내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리버풀의 전설 제라드가 축제다! 이 말이 이제 사실 불을 질렀죠. 화근이 되기는 했는데 아무튼 네. 리버풀 팬들 이틀 동안 밤새서 술 마시고 이렇게 자기 리버풀 우승한 거에 축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28승 2무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영국 프리미어리그 최다승이 32승이에요.
32승. 32승 도전에 예. 지금 4승을 남겨놓고 있는데 7경기 남겨놨잖아요. 네. 과연 여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1패도 강팀한테 진 게 아니라 약팀 울버인가요? 그 울버햄튼. 이 네. 팀한테 0대3으로 그냥 충격의 패배를 왜냐면 그 전에 당해가지고. 챔피언스리그에서 이제 패배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 사기가 뚝 떨어졌거든요. 바로 뚝 떨어져서 리그 최다 연승 기록을 하고 있다가 이 한 번의 패배로 그냥 우르르 무너졌죠. 그래도 우승까지는 뭐 잘 왔습니다. 퍼레이드는 좀 안전해지고 난 다음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전해져야죠. 안전. 예, 그렇죠. 이 상태로 하면은 방황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저희가 마칠 시간이 됐는데 이 조코비치 네, 네, 혼내면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코비치 코로나 양성 판정 받았는데 코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같이 놀았던 친구들 모두 양성 판정 받았어요. 자선단체인 아드리아 투어 했다가 그냥 그러니까요. 예. 그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기 이거 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 잘 지킨다고 집에서 동생하고 테니스하는 거 막 보내고 그러더니 결국 바깥에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지 않아서 예. 엄청난 이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드리아 투어 하고 난 다음에 나이트클럽 다 가가지고 막 그러니까 난리치고 놀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세계 랭킹 1위면 1위죠 지금. 세계 랭킹 1위의 노박 조코비치. 예, 상당히 그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요번에 좀 많이 홍군형이 날 것 같아요. 혼 좀 나야 되죠. 예. 혼도 나야 되고 그리고 코치, 아내 뭐 그리고 같이 또 이런 세계 랭킹 1위고 사회적 영향력도 있고 친구들도 대부분 스포츠 스타들이잖아요. 그래서 와서 만나서 놀고 노박 조코비치랑 같이 술 한잔 싹 다 걸렸어요. 그만큼 코로나가 무서운 겁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전파력이 아주 무섭게 빠릅니다.